9월 달에는 26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740, 그리고 11월 달에는 1400. 필승!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초급 상님이 방문해 주셔서 3개월 경과 인터뷰 필살기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몇 시간 걸렸죠, 오늘? 3시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오래 걸리는 길이죠.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경기도 광주가. 3개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네. 현재까지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서 이렇게 왔고요. 네, 그렇죠. 네, 3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네,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애 돌보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집에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들죠. 네, 좀 일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집에 이제 저 자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하는 환경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거고, 그죠? 네. 그 매출이 좀 떨어졌겠네요, 그죠? 네, 매출 좀 떨어지고 낮에는 거의 작업을 못 하고요. 아, 네, 밤에 이제 애들 재우고 새벽에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이제 잠을 못 자는, 그죠? 네.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일단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부터 먼저 본론을 물어볼게요. 지금 진행하는 동안 월별로 혹시 매출하고 순수익이나 평균 마진율을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기대하세요. 다들. 아니,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제 필살기 9월 달부터 해서요. 9월 달에는 26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740, 그리고 11월 달에는 1400, 그리고 10월 달에, 12월 달에는 좀 떨어져서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12월 달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를 좀 보이셨는데 마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제가 마진율은 6%에서 30%대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균 마진을 따져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0% 정도 마진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제일 높게 보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마진을 30%까지 네. 보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 30% 보는 것들을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평균 마진 몇 프로라고 하니까 그 마진대로만 팔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 30%의 마진대를 달성한 제품은 어떻게 해서 좀 달성을 하게 됐는지. 제가 뭐 특별히 뭐 잘 팔렸다거나 뭐 그런 제품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공한 상품을 쭉 30%대로 이렇게 매겨서 올렸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30%니까 이제 무료 배송으로 해서 5,000원 이상 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30%로 해서 올린 것도 있고요. 아, 그냥 배송비, 무료 배송비 안에 그 마진율을 좀 녹아내서 네. 좀 파격적으로 보이게끔. 네. 그죠? 근데 이건 어차피 마진율 계산 다 해서 무료 배송 그 빠져나가는 배송비까지 계산해서 책정을 해서 올린 거니까 네. 손해 나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이제는. 네. 자, 그러면 제일 낮게 보는 게 6%대잖아요. 그죠? 네, 6%요. 그럼 이 6%대의 제품들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그 마진을 낮게 해놔야지 좀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입량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미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진을 낮게 하면은 대량 주문이 좀 들어오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총 매출을 좀 늘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저도 셀러를 할 때 무조건 30% 이상 보시면서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차피 주문이 처리해봐서 아시겠지만 100건 들어오나 뭐 10건 들어오나 처리하는 과정이나 CS량이 조금 더 많을 뿐인 거고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자본을 조금 더 뭔가 좀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서는 좀 깔고 가야 되는 제품도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믹싱이 돼야지 전반적인 매출이 조금 탄탄해지는 구조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네, 맞아요. 어차피 이 업은 효율을 조금 강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진율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초보 셀러들은 이제 그런 마켓별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지금 마진을 제외하고 수수료로 책정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네, 수수료는 15%에서 17% 정도 사이로 보고 있어요. 이게 마켓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15%에서 17% 정도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네. 평균 마진율은 6%에서 뭐 많게는 30%, 평균적으로는 한 10% 정도의 마진율을 보고 계시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죠? 네, 네이버는 좀 틀리고요. 네이버랑 스마트 스토어는 6% 정도 수수료를. 그렇죠. 네이버가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죠. 그죠? 네,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는 한 6% 가량으로 책정을 해놓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작년 말부터 각 오픈마켓에서 이제 배송료에 따른 수수료도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각 내가 팔고 있는 마켓의 배송비에도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필살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초급 상님뿐만이 아니라 필살기 1기생들 멤버 전원에게 제가 초창기에 미션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마진을 측정하고 수수료를 측정해서 물건을 판 다음에 그 판매에 대한 순수익을 직접 계산해서 저한테 엑셀로 보내달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이 마켓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내가 계산한 거와 다르게 특정 돈이 더 빠져나가면 이게 왜 빠져나갔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처음에 한 번쯤은 무조건 꼭 수동으로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야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아 이건 이래서 빠져나갔겠구나 이래서 빠졌겠구나 라는 어떤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면 나는 마진 이렇게 설정하고 수수료 이렇게 설정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까? 그게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남는지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달려오셨잖아요.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네,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 2년 지난 것 같죠? 네네. 그 3개월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네.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지금도 뭐 오래된 편은 아니시지만 네. 완전 초보일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3개월 동안 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이 가장 힘들고요. 예. 근데 처음에 힘든 거는 이제 작업하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은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또 엑셀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면은 이제 그런 게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다음 매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좀 이제 응용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정답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드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이 대량동물 위탁 판매뿐만이 아니라 보통 1인 창업자들이 집에서 시작하거나 소사무실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혼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초급 상님 같은 경우는 필살기 멤버들이 그래도 주마다 이제 회의를 하면서 단톡방도 있고 의견 공유를 하고 있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외로운 감정이 클 거예요. 네. 이게 맞는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걸 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활성화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내랑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이리저리 계속 눈팅으로 뭐 이렇게 정보들을 보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됐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초반에는 빨리 오르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걸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매출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걸 달성하지 못할까 봐에 네, 대한 네. 두려움도 조금 있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막 중개몰도 가보고 그랬다면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상품명 가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품명 가공한 개수를 늘려서 마진도 높이고 매출도 늘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좀 전문적인 몰로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탁은 위탁인데 네, 그 위탁 제품을 제가 써보고 그걸 제가 직접 수동으로 올려서 한번 전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포인트네요. 그죠? 상품명 가공하고 다시 이제 옛날에 했던 좀 진득한 노가다죠. 쉽게 네. 말해서. 네. 그거를 계속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하나를 좀 전문적으로 내가 좀 나의 수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정 카테고리를 전문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키우겠다.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네. 지금 상품명 가공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상품명 가공을 한 16,000개 정도 아.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이 필살기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 같네요. 예. 16,000개 정도 하셨고요. 보통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하세요? 많이 할 때는 100개까지도 하고요. 저는 이제 항상 하루에 최소 20개는 꼭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해놓고. 미니멈 20개는 숙제처럼 내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네.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요런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수치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16,000개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앞에서 인터뷰를 한 몰랐어요. 네, 초급님이나 뭐 초급 반님이나 이제 개수가 한 4,000개에서 5,000개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똑같은 정보를 다 알려드립니다. 필살기 멤버들한테 똑같이 모든 내용을 공유를 하지만, 이렇게 내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뭔가 획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단순히 상품명 가공을 한 수치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마진을 높게 본다는 게 한 30%까지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뭐 물론 20% 보는 것도 있고 뭐 22% 보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많겠지만 네. 테스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30%처럼 이렇게 고마진을 보는, 평균 마진 이상을 보는 제품들은 네. 기본 상품명의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품명 가공을 했던 제품들의 비율이 많습니까? 다 상품명 가공한 비율이죠. 네. 그렇죠. 들으셨죠? 뭐 제가 뭐 사전에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네. 상품명 가공을 한 거에서 특정 큰 비율은 아니지만 소수의 네. 비율로 마진을 높게 측정한 것들이 충분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요런 거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0개 상품명 가공했다고 해서 테스트 해보고 이거 효과 없네? 좀 더 빠른 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한 10만 개 해도 10만 개 한 거 중에 1,000개 건질까 말까예요. 키워드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열심히만 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나의 보물 같은 재료들인데, 근데 막상 해보면 힘들어서 또 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처음 네. 올 때랑 맞아요. 다르게.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이 업을 지속적으로 뭔가 좀 안정화시키겠다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주시는 거를 잊지 말고 계속 자각해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전문몰,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서 판매를 할 건지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이걸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위탁을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 도매처 쪽에서 상품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고객이 물어봤을 때 제가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품질 관리도 딱 정확히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로 일단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뭐 얘기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쌓인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잘 알고 좋아하는 쪽의 카테고리로 해서 한 개씩 수동으로 그렇게 올려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한다고 해서 수동으로 뭐 어떤 행위들을 한다. 그게 비효율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효율성을 내가 충분히 조금 커리큘럼화 시켜놨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부분에서 뭔가 수동으로 테스트를 그게 정답이 아닐지언정 내가 해봤을 때 비효율적일지언정 내가 직접 해보고 생각난 것들을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받고 이거를 버릴지 선택할지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 온라인 판매에 끊임없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행위를 한 번 딱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고인물처럼 내가 했던 거에서 조금 더 고도화로 계속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트렌드에 뭐 맞다, 맞지 않다 보다도 이 현재 트렌드가 중소형 판매 플랫폼이나 각각의 판매 플랫폼에서 자기들의 판매 플랫폼 안에 소비자들을 가두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런 파급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셀러라면 이런 것들을 뭐 해서 뭐 몇십억, 몇백억 매출이 못 내더라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받고.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잘 생각하셨고 행여나 이게 가는 길이 힘들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여기서 얻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것도 나중에 인터뷰 할 때 네. 만약 여기에 대한 결과가 좋다면 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공유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필살기는 3개월이지만 혼자 이제 독학으로 하신 기간 포함해서 한 4, 5개월 차 정도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잘 팔렸던 것 같다. 매출이 좀 빨리 올라왔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뭐 노하우나 팁이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아직 그렇게 매출이 높은 건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멘탈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잡생각 안 하고 이런저런 유튜브 막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고 한 곳 있잖아요. 다 위탁이어도 다 틀리잖아요, 방향이. 그렇죠. 네, 한 개만 딱 잡아서 거기만 계속 집중해서 가고 네, 한눈 팔지 않은 게 가장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눈을 팔지 않는다. 네,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또 돌아서 다시 오게 돼요. 네, 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한 군데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곳을 쫓아간다고 한들 거기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건 네. 욕심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좀 구독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조금 또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초보 셀러들이 저희 카페나 제 유튜브 댓글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잘 파는 비법이 뭐냐? 이렇게 어떤 순환하는 주기가 뭐 몇 시간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가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 매뉴얼을 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솔루션을 조금 더 자동화 해줄 수 없냐? 아니면 또 다른 비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필살기 멤버들한테만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사실 판매를 하다 보면 큰 틀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커리큘럼도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조금 이렇게 목차를 제 나름대로 짜서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 이 온라인 판매 창업 특히나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아주 조그마한 소수의 확률이 쌓여서 나에게 큰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게 누적이 돼서 큰 나비 효과처럼 큰 결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 팔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막 정말
대충 느낌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라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느낌이 그죠? 있어요. 그 느낌을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초급 장님도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죠? 네네. 진짜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죠? 네네. 이게 뭔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한 4개월, 5개월 차 그리고 매출이 한 1,5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을 찾으세요. 딱. 이거 포인트를 딱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또 쌓이거든요. 그죠? 네. 그 느낌을 또 알려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쌓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꾸준히 운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2시간에서 3시간을 자고 뭐 돈을 얼마 벌었다, 매출 얼마 나왔다라는 유튜버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제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여기는 그래도 진실된 뭐 정보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구독을 눌렀어요. 이런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초급 상님이 초반에 제 영상에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전업주부고 오전에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새벽 알바를 하시고 자녀 3명을 케어를 하시고 또 밤에 이 위탁 업무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남들은 다 핑계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네. 진행을 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네. 지금 직접 해보시니까 뭐 네. 2-3시간만 해서 얼마 정도 벌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2-3시간에서 그 정도 번다는 거는 네. 진짜 뭐 몇 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올라갔을 때나 그건 가능한 거고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진짜 그 시간은 택도 없고요. 네, 하루 종일 쏟아 부어도 모자라거든요. 네. 그 시간을 진짜 자기가 잘 배분해서 자기만의 그런 작업 매뉴얼? 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대량 등록은 등록 방법이 이제 판매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대량 등록을 했다고 해서 판매 방법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건을 파는 일은 아무리 요즘에 자동화 사이고 솔루션이 개발되고 저 또한 솔루션을 많이 개발해보고 제가 사용할 것들을 진짜 자동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물건 파는 일은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생각들이 조금 들어가야지 매출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플랫폼이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해도 그 본질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 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 상님이 초보 셀러분들이나 어떤 본인의 직업이나 본인의 창업을 하고 싶은 전업주부님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고 관심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다면 네.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때 하고 있던 일이 마지막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진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제 아이 키우시고 그렇게 집에서 경단녀로 계시는 그 전업주부님들 또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꼭 위탁 판매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시대가 왔고 자동화 시대가 왔고 모든 플랫폼들이 중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만 관심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집에서도 리스크 없이 조금의 용돈벌이로 시작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틈을 관심 깊게 계속 보시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이 나요. 해야 될 일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포인트들마다 되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파생돼서 생각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네. 지금 시국이 어려운 만큼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남들보다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진짜 멀리서 와주셨고 인터뷰도 진짜 길게 해주셨는데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제 전문모를 이제 잘 키워서 진짜 제 최종 목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처음 듣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저만의 제품 브랜딩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브랜딩을 위해서 지금 베이스 잡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건드려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초급 상님이 본인의 제품을 브랜딩하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언페이싱 TV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필승! 필승!